자, 불교의 성립과 통일 제국의 등장 90에서 91페이지 내용을 수업을 할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저번 시간 내용을 복습을 좀 해봐야겠지. 왜냐하면 오랜만에 인도가 나오니까. 자, 이전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자, 인도에는 24페이지에 보면 알듯이 인더스 문명이라는 문명이 꽃피었어요. 이 인더스 문명은 드라비다인이 주도하였고, 그리고 주요 유적이 모헨조다로와 하라파라는 곳이 주요 유적으로 남아있지. 이렇게 정교한 도시들이 남아있단 말이야. 문자도 분명히 사용했어. 이런 문자를 사용을 했는데 아직 해석이 안 되는 곳이라는 거지. 자, 그랬던 인더스 지방에 이 중앙아시아의 지역에서 거주하던 아리아인이 침입을 하기 시작해. 여기쯤 살고 있었던 것 같아, 아리아인들은. 근데 이제 인더스 문명이 쇠퇴하게 되니까 인더스강 유역으로 쳐들어오고, 그리고 인더스강 유역에 머무르지 않고 겐지스강 유역까지 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후에 인도 문명의 중심지는 요 지역 겐지스강 유역이 중심지가 돼. 그치? 그리고 드라비다인들은 그 피지배층으로 동화가 되든지 아니면 남쪽으로 내려가서 피난을 가게 되고. 자, 이들은 카스트 제도라는 걸 성립을 해서 지금도 남아있지. 그리고 브라만교를 신봉하는데, 브라만교는 나중에 힌두교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은 브라만교야. 근데 힌두교는 왜 생기냐면, 원래 브라만교는 제사의식 중심인 종교란 말이야. 근데 이게 카스 제도도 있고 하니까 이따가 배워보면 알겠지만 많은 비판을 받게 되는데, 그 비판을 받아들여서 나름대로의 변화를 꾀해서 만들어진 게 힌두교라는 거지. 근데 힌두교는 아직 나온 게 아니고 나중에 나오는 거야. 지금 단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나중에 변화를 하게 되는 거지. 언제 변화하게 되냐면 92페이지에 나오는 굽타 왕조는 돼야 바뀌게 됩니다. 자, 카스트 제도는 워낙에 이제 유명하지, 뭐지? 브라만, 크세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리고 이런 그 브라만은 성직자, 브라만교를 믿으니까 제사 지내야 된단 말이야. 크샤트리아 군인, 뭐 왕족. 그 왕족보다 성직자가 높은 거지, 얘네들. 바이샤 상인. 그리고 수드라 뭐 일반, 뭐 일종의 노예. 그다음에 카스트에도 못 들어가는 불가촉 천민까지 들어가 있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인도 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어. 그러면 교과서로 넘어가자면, 자, 90페이지입니다. 자, 겐지스강 유역에 이제 발전을 하게 된단 말이야. 기원전 7세기경이 되면, 그러니까 이미 아리아인들이 이 겐지스강 유역에 정착을 한 지도 꽤 시간이 지난 거지. 그치? 아리아인들이 들어온 지 꽤 시간이 지난 거야. 자, 도시국가 간의 전쟁과 상업 발달로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세력이 성장하였다. 자, 크샤트리아와 바이샤라면, 크샤트리아는 한 2등급쯤 되고 바이샤는 3등급쯤 되지. 그치? 근데 얘네들이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 왜냐하면 카스트 제도에 의하면 자기네들이 아무리 뭐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상업으로 돈을 많이 벌어도 브라만이 최고니까. 그래서 형식화된 브라만교에 반대하기 시작해, 얘네들이. 자, 이러한 비판이 퍼지면서 브라만교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사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우파니샤드 철학이라는 게 있고, 이를 바탕으로 불교와 자이나교가 출현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브라만교를 비판하는 철학들이 하나씩 나오게 돼. 우파니샤드 철학은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지.
자, 우주의 본체가 브라만과 인간의 본체가 같다고 본다. 뭐 한자로는 범아이려 뭐 이렇게 불러.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윤회와 해탈을 주목을 하는 거지. 수행을 통해서 해탈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여기에 영향을 받은 종교가 이 두 개의 종교는 우파니샤드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행을 통해서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해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그럼 자인학교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자, 자인학교는 자, 엄격한 계율과 고행을 통한 해탈을 추구하였다. 그렇지? 계율이 엄청 엄격해. 완전 빡세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교에서 살생을 금한다 그랬고 고기를 안 먹잖아요. 근데 자인학교는 일부러 고기를 뭐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것만 안 된다 이게 아니고 길 가다가 실수로 그 벌레 밟아 죽이는 것도 절대 금지야. 그래서 이 사람들 막 맨발로 걸어 다니고 막 축축한 곳에 막 벌레가 많이 사는 것 같으니까 안 가고 막 밥도 자기가 못 차려 먹고 뭐 그런 식이란 말이지. 그러면 이렇게 그 엄격한 고행을 추구하는 자인학교가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게 아무도 못 지키는데. 아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정적인데. 자인학교를 믿게 돼서 계율을 다 지키려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겠지. 생산 활동도 안 되겠지. 근데 이 종교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야. 그럼 뭔가 비결이 있겠지. 특히 상인들이 지지했대. 그럼 이 비결이 있을 거 아니야. 자인학교는 성직자인 승려용 계율과 일반 신자용 계율이 따로 있어. 이거는 불교도 마찬가지지. 성직자들은 좀 빡세게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종교를 믿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스님들은 머리도 깎고 뭐 고기도 안 먹고 뭐 장가도 시집장가도 안 가고 혼자 살아야 되는 빡센 계율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 사람들도 뭐 내가 스님이 아니더라도 불교 믿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승려의 계율과 일반 신자용 계율인데 승려용 계율은 굉장히 빡센 계율이고 일반 신자용은 되게 널널하다는 거지. 상인들이 지지했고. 자, 기원전 6세기경에 석가모니가 창시한 불교, 그 유명한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인간 평등을 강조하며 윤리적 실천을 통한 해탈을 가르쳤다. 자, 해탈을 둘 다 추구하는데 얘는 계율을 엄격하게 하고 고행을 펼쳐야 돼. 근데 불교는 그렇게 고행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불교 하면은 막 면벽성 이런 거 생각하지만 그 석가모니 부처는 빡센 고행을 통해서 해탈을 얻는 걸 반대한단 말이야. 그걸 왜 그러냐면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 인도에서의 고행이라고 하면 막 완전 막 굶어, 밥을 안 먹고 막 죽을 때까지, 혹은 막 고통을 막 느껴, 막 침 같은데 막 침으로 막 빽빽하게 새겨져 있는 침상 같은데 앉아서 고통을 한단 말이야. 요가 같은 거, 그지? 몸을 막 그 뭐랄까 관절을 막 이상하게 꺾어가지고 막 고통을 느끼고 막 그런 고행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하지만 불교는 그런 게 본질이 아니다. 윤리적 착하게 살면 해탈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목표가 해탈인 건 똑같은데 해탈로 나아가는 방식이 자인학교와 불교가 다르다는 거지. 자, 두 종교는 브라만교의 윤회 사상을 받아들일 건 받아들였어. 인도 사람한테 익숙한 건 윤회 사상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나친 권위주의와 엄격한 신분차별에 반대했다. 예를 들면 카스트 제도에는 반대를 했겠지. 인간 평등을 얘기하는데 카스트 제도 같은 걸 찬성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세력의 환영을 받았겠지. 어떤 게? 불교와 자인학교가.
자, 그랬던 상황에서 이제 갈라져 있었던 인도에 최초의 통일 제국이 나타나 있다. 자, 고대 북인도 제도는 많은 소국으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알렉산드로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가 인더스강 유역을 침공한 사건은 통일을 자극했다.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 정복을 한 다음에 인도 침공을 하게 돼. 그러니까 쳐들어와서 전투에서도 승리를 했단 말이야. 여기 보면은 그치? 알렉산드로스의 원정로가 있지. 이 지역을 휩쓸고 갔단 말이지. 이걸 보고 외부의 침입이 일어나니까 인도 내부에서도 자극을 받게 돼. 그래서 움직인 사람이 누구냐면 찬드라굽타 마우리아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가 침공한 거를 자기 눈으로 목격을 했단 말이야. 그 근처에 살고 있었거든. 그래서 야, 우리도 이런 강대한 외적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인도를 통일해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우리아 왕조를 세우고 최초로 북인도를 통일했다. 최초로 북인도를 통일했다. 왜 북인도를 통일했다 얘기냐면 마우리아 왕조의 영토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 그치? 요 남쪽 지역은 지형이 험하고 정글로 가득 차 있고 고원지대가 있어서 막 여기까지 넘어오기가 힘들어. 근데 요 남쪽에 이 꼬투리 빼고는 거의 다 통일을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최초로 북인도를 통일했다. 이후에 북인도를 통일하는 나라가 뭐 몇 개 나오긴 하지만 인도는 기본적으로 통일이 잘 안 돼. 자, 3대 아속화. 이 사람이 마우리아 왕조의 전성기를 여는 사람인 거지. 아소카 왕이 기원전 273년에서 232년까지 집권을 하면서 많은 땅을 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찬드라굽타 마우리아가 활동했던 시기에는 요 정도 통일을 했었다면 이 남인도 지역을 남쪽 지역을 공격한 왕이 아소카 왕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아소카 왕은 이 넓은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뭐를 활용하려고 하냐면 불교를 환영하려고 해. 그래서 아소카 왕 석주라는 걸 만들게 된다. 그러면 불교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왜 불상은 안 만드나요? 불상은 아직 만드는 단계가 아니야. 당시 인도에서는 부처님의 모습을 본딴 불상을 만들지 않았어. 불상을 만들려면 간다라 문화가 출현을 해야 되는데 이 간다라 문화는 마우리아 왕조 이후에 출현하는 쿠시안 왕조가 돼야 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소카 왕 석주는 불교와 관련이 있지만 불상이 아니라는 거지. 그치? 하지만 여기에 불교의 교의를 뜻하는 수레바퀴를 새겨놓고 사자소등을 조각하였다. 처음에 부처님은 막 이런 막 수레바퀴로 표현이 된단 말이야. 마치 기독교에서 십자가로 그 종교를 상징을 하듯이 그 불상을 만들지 않았는데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마우리아 왕조 때는 불상이 아직 잘 안 만들어지고 있던 시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여기 나와 있듯이 아소카 왕은 불경을 통한 제국의 통합에 힘썼다. 그래서 아소카 왕 하면 불교를 지원한 왕이다라는 거고, 불교 중에서도 상자부 불교를 지원했다는 거야. 상자부 불교는 옛날에 소승불교라고 불렀는데 요즘에 이런 말을 안 써. 소승불교는 그 대승불교가 나중에 갈라지는데, 대승불교 우린 대인배고 너희는 소인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만들어낸 말이어서 그 상자부 불교 믿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기분 나쁜 멸칭이지. 그래서 상자부 불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소카 왕은 불경을 정리하게 하고 수투파를 세우는 등 불교의 보호와 포교에 힘썼다. 그리고 이 시절에 아소카 왕 때는 상자부 불교가
발전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마우리아 왕조는 두 명의 왕을 알아야 되는 거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영향을 받아서 마우리아 왕조를 세우고 북인도를 통일한 사람이 찬드라굽타 마우리아고, 아소카는 전성기를 열었고 불교 중에서도 상자부 불교를 숭상한 왕이 아소카 왕이라는 거지. 자, 근데 아소카 왕이 죽은 이후에 마우리아 왕조는 급격히 쇠퇴하고 인도는 또다시 분열을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또 두드러지게 나오는 왕조가 쿠샨 왕조입니다. 자, 쿠샨 왕조의 특징은 중개무역으로 번영했다는, 위치 자체가 중개무역이 발달할 수 있는 지역이야. 아까 봤던 지도를 다시 보자면, 자, 이거 보면 쿠샨 왕조의 영역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쿠샨 왕조 한가운데에 뭐가 지나가냐면 비단길이 지나간단 말이지. 그럼 동서교역이 당시에 처음으로 활발해지고 있었을 때야. 쿠샨 왕조가 출현했을 때 중국에는 한나라가 존재했고 서쪽에는 로마가 존재하던 시기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지역에 페르시아 지역에 있던 국가와 쿠샨 왕조는 이 한나라와 로마 사이를 이어주는 비단길 한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중개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었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중국, 인도, 이란을 연결하는 무역로를 독점했다. 흔히 비단길, 뭐 바닷길,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쿠샨 왕조의 전성기는 누가 열었느냐? 가니슈카 왕이라는 왕이 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간다라 지방을 중심으로 활발한 정복 전쟁을 벌여 북인도와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최대 영토를 확보하여 왕조의 전성기를 열었다. 자, 쿠샨 왕조의 카니슈카 왕인 거지. 자, 그래서 카니슈카 왕도 역시 불교를 보호했는데, 당시 이 카니슈카 왕이 지원했던 불교는 대승불교라는 거야. 그럼 똑같이 불교를 지원했지만 어때? 아소카 왕과 카니슈카 왕은 불교를 지원했다라는 것은 비슷하지만 아소카 왕이 지원했던 불교는 상자부 불교고 카니슈카 왕이 지원했던 불교는 대승불교라는 거야. 그럼 도대체 둘의 차이는 뭐냐? 자, 대승불교는 대중의 구제를 꾀하는 종교야. 자, 상자부 불교는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 거야. 이게 대립점이라는 거지. 그래서 서로 까기 바쁠 수 있겠지. 대승불교는 자기만 해탈하면 다야? 이렇게 비판할 수 있고, 상자부 불교에서는 야, 네가 무슨 사입이야? 자기가 해탈하는 것도 벅찬데 어떻게 남을 해탈하게 도와줄 수 있니? 그리고 본인도 해탈 안 했으면 어떻게 남을 해탈하게 도와준다는 거야? 논리적 말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비판을 한단 말. 그래서 갈라졌겠지. 그치? 불교가 처음엔 하나였는데. 자, 그래서 쿠샨 왕조의 중심지가 간다라 지역이었는데, 이 간다라 지역에 새로운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데 이것을 간다라 양식이라고 부른다. 간다라 양식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에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간다라 지역에서 불상을 만들게 돼.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간다라 불상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불교가 이제 쿠샨 왕조가 아무래도
무역로를 독점하다 보니까 얘를 통해서 불교가 여기저기 많이 퍼졌겠지. 그래서 중국으로 불교가 전파됐어. 그러면 소승불교 아니 상자부 불교가 중국으로 퍼졌겠어? 대승불교가 퍼졌겠어? 아무래도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가 쿠시안이었기 때문에 대승불교가 중국으로 갔겠지. 그러면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받아들였으니까 대승불교가 받아들였을 거야. 역시 마찬가지야. 불상 양식도 간다라 불상의 영향을 받은 중국 불상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불상의 영향을 받은 일본까지 가게 되겠지. 그래서 이 간다라 양식이 동양의 불상 양식에 아주 많은 영향을 줬다라는 거야. 대승불교와 간다라 양식은 중앙아시아, 중국을 거쳐 한국과 일본으로 전해졌다. 왜? 쿠시안 왕조가 무역로를 장악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쿠시안 왕조가 이 지역에 있는데 여기에 무역로가 구축이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지역에서 발달된 대승불교와 간다라 양식이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까지 퍼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상자부 불교는요? 상자부 불교는 마우리아 왕조 때 바다로 전파를 많이 했대. 그래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퍼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퍼지게 되는 것이지. 그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자인학의 불교가 왜 출현했는지, 그리고 마우리아 왕조의 성립 배경과 찬드라굽타와 아소카의 차이를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쿠시안 왕조, 가니시카 왕, 그리고 쿠시안 왕조의 특징이 무역로를 독점했다. 무역로를 독점했기 때문에 이들이 숭상했던 대승불교가 동아시아 지역까지 퍼질 수 있었다. 이런 정도를 꼭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끝.